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학생부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학생부 분석을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몇몇 대학만 하면 되죠. 몇몇 대학, 한 대학이나 두 대학 정도의, 그걸 해서, 한 대학이나 두 대학 정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교과 평균 등급의 가능 범위도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적어도 한 2년치 이상, 3년을 보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을 쓸 수 있을 거냐, 쓸 수 없을 거냐,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능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도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된다, 안 된다는 없어요. 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없고, 그래서 이걸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도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을 봤을 때, 그 수능 경쟁력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럼 그 학교에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수능 경쟁력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를 갈 수 없는데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런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학이 3개나 4개 정도가 있다. 근데 3개나 4개 정도가 있을 때 그 3개나 4개 정도를 무작위로 그냥 어떤 대학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항목이 굉장히 강점으로 보이는데 그 강점을 제일 많이 평가에 반영해주는 대학은 A 대학이더라. 그럼 A 대학에다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설득이 안 되나? 이게 설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그 수능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있는 대학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학종밖에 없더라. 물론 논술도 있겠지만 학종밖에 없더라. 그래서 학종을 쓰려고 하는데 그 3개 대학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결과들을 우리 아이 학생부의 가장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 믿음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왜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냐면 상대평가고 우리는 아무도 지원자의 학생부 경쟁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미 논리적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분석하는 과정은 논리적이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장점이 가장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나왔다. 그럼 그 집중되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원서를 쓰는 거는 우리랑 경쟁하는 애들 중에 뭐 올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뭘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그냥 그럴 거다라고 이제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원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이라는 거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능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수능 경쟁력이란 말은 지금 현재 모의고사의 성적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럼 그 대학에서 그 대학급에서 한 장 쓰고 그 아래급에서 한 장 쓰고 나머지 4장을 위에서 쓰는 게 수시잖아요. 수시라는 건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수시는 수능 경쟁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수능 경쟁력에 해당하는 그 대학의 대학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의 대학에서 한 장을 쓰고 그 아래 블럭에서 한 장을 쓴 다음에 4장이 남아있잖아요. 그 4장을 위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위로. 그럼 그 4장 중에 교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논술을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합을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종합전형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10시에 끝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그 아까 이게 수능 경쟁력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원서를 쓰면 수시에 모든 걸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수시가 끝나고 나면은 내 입시는 끝났어, 실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시 원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지금 처음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나리님, 수능 경쟁력이라는 건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풀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대학의 급을 정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줄임표를 해놨어요. 뭘 하나 더 할 건데, 이건 길지 않아요. 이게 뭐 더 할 건데, 아직 안 끝났어요.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뭘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보너스일 수도 있고, 팁일 수도 있고, 근데 보너스 팁 다 영어라서 안 쓰고 싶더라고요, 저게. 여기 안 쓰고 싶더라고요. 안 쓰고 싶어가지고, 뭘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뭐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켈리님. 귀에 닦지 않을 만큼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라이브를 지금까지 들으시고, 다시 보기를 중간에 안 끊고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선물?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뭐, 이런 게 궁금해서, 2023학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대체로는 이 50% 컷이나 70% 컷만 이렇게 딱 보시면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런 판단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2023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2023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2023에 주목해서 보시면 2022 말고 2023에 주목해서 2023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2022부터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2022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성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성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대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성대는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이 학생부만을 가지고 성대급인 걸 증명하는 거고요. 고대는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합쳐가지고 고대급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가 100점, 성대가 95점의 대학이다라고 하면, 성대가 95점 대학이면 그 성대는 95점을 오로지 학생부로만 채워야 되고, 고대는 수능 최저와 학생부를 합쳐가지고 100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고대 최저가 한 20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부가 80이어도 고대급인 걸 증명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이어서 이거 성대 관계자나 고대 관계자 안 보시겠지? 그러니까 고대가 100점짜리, 성대가 95점짜리 대학이라고 가정을 하면, 성대는 저 학생부 전체를 가지고 95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만, 고대는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합쳐가지고
뭐인 걸 증명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게 100점인 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만약 수능 최저가 20이라면 80만을 증명해도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성대는 95고 고대는 80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좋게 나와요. 성대가 더 좋게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근데 2023학년도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웠단 말이에요. 수능이 조금 더 상대적, 이 과정에서 보면은 50% 컷은 성대가 높지만 70% 컷은 성대가 더 낮잖아요. 보이세요? 2023학년도 보는 거예요. 2023학년도. 2023학년도를 보면 50% 컷은 성대가 높은데 70% 컷은 성대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2학년도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2024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4가 나오면 수능이 어려울 때와 쉬울 때의 차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입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관점은 그게 아니라 얘와 얘 사이가 이 빨간 포인트 자리 지금 보이세요? 이 빨간 포인트 자리? 빨간 포인트 자리. 시간 없으신 분 나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 하세요. 꼭 이 부분. 자, 2.11과 2.55잖아요. 0.44 차이 나죠. 2.24와 2.46이니까 0.22 차이 나요. 근데 2.06과 2.89니까 0.83 차이가 나요. 2022학년도도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0.31 차이 나고 여기는 0.17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0.7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즉 고대와 성대를 잘 보니 고대는 50% 70% 사이가 좁고 성대는 50%와 70% 사이가 좀 넓어요. 그러니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 평균 등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적용하는 대학은 고대보다는 성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가 교과 등급이 아닌 학생부의 다른 항목들의 평가가 고대보다는 성대가 조금 더 후할 수도 있겠다? 또는 영향력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면 고대보다는 성대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70% 컷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대학을